여러분, 혹시 삼각별 마크만 달려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갑부터 여십니까? 지금 벤츠가 우리 한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우리 한국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벤츠마크만 달려있으면 무조건 사주는 거대한 돈 나오는 구멍이자 주는 대로 받아먹는 호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데이터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벤츠의 전 세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50%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벤츠의 오만함에 등을 돌리고 독일 본사에서는 파산 위기설까지 돌며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정말 기묘하고도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탈리아나 일본 같은 쟁쟁한 선진국 시장을 제치고 한국이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핵심 시장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심지어 한국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전 세계적인 실적 악화와는 정반대로 전년 대비 30%나 폭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격을 올려도 사주고 결함이 터져도 사주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14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신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한국을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벤츠 회장의 미소 뒤에는 다른 나라에서 손해본 막대한 돈을 한국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메꾸겠다는 서늘한 계산기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차감, 즉 차에서 내릴 때 남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을 벤츠는 철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품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우리의 과시욕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 이 하차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벤츠 코리아가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교묘하게 퍼뜨린 심리적 조종의 결과물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민감한 한국인의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브랜드의 권위라는 탈을 씌워 품질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지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삼각별 마크 하나에 수천만 원의 거품을 더 얹어주고 있습니다. 벤츠 본사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 시장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품질을 낮춰도 사주고 서비스 센터에서 갑질을 해도 사주는데 굳이 한국 고객을 위해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4년 한국 수입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 벤츠의 독주가 깨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당 마진율, 즉 차 한 대를 팔아 남기는 이익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국만큼 벤츠에게 관대한 나라는 없다고 말이죠.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이었던 벤츠의 위상은 이제 데이터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리서치 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벤츠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불과 5년 만에 50%나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행이 변한 게 아닙니다. 브랜드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전에는 벤츠 타면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오죽하면 무리하게 빚내서 타는 카푸어의 상징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삼각별이 이제는 신뢰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거품과 기만을 상징하는 로고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민심의 이반은 수입차 1위라는 완장에 취해 한국 소비자들을 대했던 그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누적된 결과물입니다. 서비스 센터 예약 한번 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건 기본이고 정작 수리를 맡겨도 원인을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현실에 소비자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벤츠 관련 불만사항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자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엔진 오일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치명적인 결함에도 벤츠는 고객의 운전 습관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싼 돈을 내고 산 명품 가방이 실밥이 다 풀렸는데 고객이 가방을 험하게 들어서 그렇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긍정응답의 반토막과 부정응답의 3배 폭증은 벤츠가 한국 시장에서 쌓아온 신뢰의 둑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하며 이제 그 둑 사이로 분노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독일 기술력이라는 환상에 빠져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았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즉
기업이 잘못했을 때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제도로 수조 원을 물어낸 사건들도 한국에서는 조용히 입막음을 하거나 소액의 보상으로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우리가 삼각별이라는 허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벤츠는 우리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여온 셈입니다. 2024년 8월의 어느 평범한 아침,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가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폭발하며 거대한 불길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이 불에 타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수천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 뒤에는 벤츠의 추악한 거짓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벤츠가 전기차를 팔면서 뭐라고 홍보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차를 사는 고객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차량의 배터리를 까보니 그 안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중국의 파라시스라는 업체의 배터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파라시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미 중국 내에서도 화재 위험성 때문에 리콜 명령을 수차례 받았던 사실상 퇴출 위기에 몰렸던 업체입니다. 이런 저렴한 배터리를 벤츠라는 이름값 뒤에 숨겨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아치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여 112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벤츠의 반응은 여전히 고압적입니다.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죠. 만약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벤츠는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 체계를 우습게 보는 그들은 오늘도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벤츠는 자신들의 마진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벤츠의 원가 절감 잔혹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독일 기술의 정수라던 벤츠가 왜 이런 쓰레기 같은 부품을 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인천 청라의 불길입니다. 벤츠는 독일 차다. 이제는 옛말일지도 모릅니다. 벤츠 본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의 제1대 주주는 지분 약 9.98%를 보유한 중국 국영기업 베이징 자동차입니다. 그럼 2대 주주는 누구일까요? 역시 중국 기업인 지리 자동차의 리 슈프 회장이 9.69%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중국 자본의 지분을 합치면 약 20%에 달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독일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연기금의 지분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 사실상 중국 자본이 단일 대주주로서 벤츠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영권은 독일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요 의사결정마다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벤츠가 왜 그토록 중국산 배터리에 집착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대주주들은 자신들의 공급망을 벤츠에 밀어넣으려 압박을 가하고 결국 원가를 절감하고 중국 부품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벤츠라는 브랜드 가치가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의 생명인 하체 부품 조향 장치,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까지 중국산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독일 기술의 자부심이라던 벤츠가 왜 저렴한 부품을 썼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결국 돈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게 밀리고 중국 업체들의 가격 공세에 시달리자 벤츠가 선택한 생존 전략은 품질 향상이 아니라 원가 절감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싼 부품을 쓰는 기만적인 행태가 벤츠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독일 현지 공장에서도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산 부품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정성껏 조립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누가 더 빨리 싸게 조립하느냐가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영혼이 팔려나간 현장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중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스스로를 가두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벤츠가 한국 소비자들의 비판에도 중국의 눈치를 보는 행보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벤츠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이 중국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이 기침을 하면 벤츠 본사는 폐렴에 걸릴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 경영자인 올라 칼레니우스는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려 할 때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독일 기업의 수장이
독일의 이익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안전보다 중국 정부의 심기를 살피는 게 벤츠에게는 더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주인 관계 속에서 벤츠가 과연 예전처럼 순수한 독일차의 철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미 기술의 핵심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품질과의 타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벤츠는 이제 독일차의 탈을 쓴 중국차라는 조롱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들이 전 세계 벤츠 공장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그 품질 관리의 균열이 이번 배터리 화재 사태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벤츠는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오로지 우리의 지갑만을 향해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가격을 내리고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배짱 영업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 이제는 우리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브랜드의 이름값에 매몰되어 우리의 안전과 자산을 담보로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삼각별의 빛은 이제 희망이 아니라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이 되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벤츠의 공급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 정세가 악화되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벤츠는 과연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명품의 가치는 가격표가 아니라 제조사의 철학에서 나옵니다. 지금의 벤츠에게 과연 철학이라는 게 남아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벤츠의 브랜드 가치를 지탱하던 이 유명한 철학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벤츠는 기술의 선구자였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바퀴가 잠기지 않는 기술부터 에어백까지 자동차 안전의 역사를 써내려왔죠. 하지만 지금은 배터리 정보를 숨기고 결함을 은폐하지에 급급한 비겁한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품질보다 이익을 선택한 결과 수많은 결함과 리콜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건 명품 브랜드로서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과 신뢰를 샀던 한국 소비자들에게 벤츠는 더 이상 그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목숨을 건 도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이라는 자부심은 원가 절감이라는 탐욕에 먹혀버렸고 기술자들의 목소리는 회계장부의 계산기에 묻혀버렸습니다. 벤츠 본사 내에서도 예전 같은 장인 정신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내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실내 조명으로 눈을 속이고 안쪽 마감은 플라스틱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모델들의 내부를 보십시오. 화려한 화면으로 가득 차 있어 처음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만져보십시오. 삐걱거리는 잡소리와 저렴한 소재의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과연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 벤츠는 10년을 타도 새 차 같은 단단함이 장점이었지만 지금은 보증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소모품으로 전락했습니다. 품질 저하는 단순히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에서도 원가를 아낀 흔적이 보입니다. 브레이크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거나 충격 흡수 장치에서 기름이 새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독일 정통 기술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중국 자본의 지배 아래서 일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벤츠는 이제 기술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지를 파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수입차 시장의 흐름이 숫자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주도할 젊은 고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혁신에 민감한 이들은 이제 벤츠 대신 테슬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젊은 구매자 10명 중 4명이 벤츠를 버리고 테슬라를 선택했습니다. 벤츠의 실내 장식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 안을 채우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은 테슬라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낙인이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벤츠의 대시보드를 덮은 거대한 화면은 사실상 비싼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테슬라가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매일 새로운 차로 거듭날 때 벤츠는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오만함이 부른 결과입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벤츠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나 타는 고리타분한 차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의 상징이었던 삼각별이 이제는 변화에 뒤처진 낡은 사고방식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술의 혁신은 화려한 조명의 색깔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두뇌인 프로그램을 얼마나 똑똑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데이터로 미래를 설계할 때 벤츠는 가죽 시트의 느낌이나 논하고 있었으니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젊은 부자들은 더 이상 벤츠 매장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처럼 진화하는 테슬라의 매력에 열광하고 있으며 벤츠는 점차 거리에 흔해 빠진 택시처럼 그 희소성과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벤츠의 시스템을 사용해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길 안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앱보다 느리고 목소리 인식은 제대로 알아듣는 게 없습니다. 기계 장치는 비싼 돈을 들여 깔아놓고 정작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반면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차 안에서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며 완벽한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벤츠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세상은 디지털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중국산 배터리 공포증이 확산되자 벤츠는 뒤늦게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산 배터리를 쓰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조 원대 공급 계약을 맺으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건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이미 중국산 벤츠라는 이미지가 박혔기 때문입니다. 왜 진작 한국산 배터리를 쓰지 않았을까요? 답은 역시 돈입니다. 한국산 배터리가 품질은 좋지만 비싸기 때문입니다. 벤츠는 자사 고객의 안전보다 차 한 대를 팔아 남기는 몇백만 원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터지니 이제야 부랴부랴 한국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벤츠의 이런 태도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벤츠의 이기적인 태도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각인된 불안감은 배터리 제조사를 바꾼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묻습니다. 배터리는 바꿨다는데 그럼 다른 부품들은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던 그 시절의 벤츠와 지금의 벤츠가 설계부터 얼마나 달라졌냐고 말입니다. 사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벤츠와 손을 잡는 것도 그리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 벤츠는 상황이 급해지자 한국 기업들에게 매달리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저렴한 중국산으로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벤츠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보여준 기만적인 행태를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벤츠는 한국산 배터리를 썼으니 안전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겁니다. 하지만 배터리 하나 바꾼다고 해서 벤츠의 근본적인 지배 구조와 원가 절감 시스템이 바뀌겠습니까? 여전히 대주주는 중국 기업이고 여전히 재무 담당자들은 이익을 짜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벤츠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만적인 속성을 바꾸지 않는 한 제2의 화재 사태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벤츠의 이 빨바른 태세 전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그들의 판매 방식입니다. 정찰제, 즉 깎아주지 않고 정해진 가격에만 파는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했습니다. 딜러사 사이의 경쟁을 막아 할인을 원천 봉쇄하고 벤츠 코리아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벤츠를 사고 싶은 한국인은 비싼 정가를 다 주고 사야 하는 호구가 된 겁니다. 중고차 가격을 지켜준다는 핑계를 대지만 결국 내 차를 팔 때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막지 못했습니다. 벤츠의 말은 이제 그 어떤 것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에 판다는 말은 듣기엔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판매원들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벤츠 코리아가 강제로 빼앗아 간 겁니다. 정찰제 이후 벤츠 코리아의 영업이익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벤츠 본사의 배를 불리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된 겁니다. 오직 벤츠만이 한국 시장의 높은 인기로 무기로 정찰제라는 감옥을 만들어 소비자를 가뒀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이제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찰제 도입 이후 판매원들의 기운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객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싶어도 본사가 딱 정해놓은 가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는 곧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판매원들이 열정을 잃으니 고객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벤츠를 사는 고객은 비싼 돈은 돈대로 다 내고 서비스는 예전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이 정찰 제도는 벤츠 코리아의 오만함이 낳은 결과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벤츠라면 환장을 하니 가격을 고정해도 사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변했습니다. 뒤늦게 할인을 시작했지만 이미 떠난 고객의 마음을 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정찰제는 벤츠가 한국 시장을 독점하고 지배하려 했던 탐욕의 결과물입니다.
벤츠가 한국에서 거둬들이는 이익률은 전 세계 평균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서비스 품질이나 투명한 정보 공개가 뒤따랐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인이 뿔난 건 단순히 차값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속이고 기만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치르면서도 정작 사고가 나면 고객 탓으로 돌리는 그 오만함에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벤츠니까 살 것이라는 오만한 계산이 계속되는 한 삼각별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브랜드의 이름값에 몰몰되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벤츠의 이번 사태는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소비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은 다시 우리를 호구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똑하게 따지고 목소리를 낸다면 그들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벤츠의 몰락은 기만적인 브랜드 권력이 무너지는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벤츠의 삼각별에 열광했던 이유는 그 마크가 정직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벤츠마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중국 자본의 탐욕과 원가 절감, 그리고 한국 소비자를 향한 기만뿐입니다. 이런 브랜드가 과연 명품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벤츠라는 허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명품은 로고가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벤츠는 수많은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에 든 호구잡기 계산기가 멈추지 않는 한 벤츠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생명을 담보로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